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점 면접 가르치고 있는 조스플라이 재밌는 면접 하다쌤입니다. 여러분 임원 면접 준비하고 계시죠? 이제 대한항공 발표 앞두고 계셔서 여러분들 걱정 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임원 면접 간단하게 핵심만 딱딱 준비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영어 처음 하시는 분들 걱정 많으신데요. 사실 영어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한항공이 허들제잖아요. 그래서 영어는 통과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걱정되니까 기내 방송문이랑 영어 기출 질문 아래 링크 보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게 조스플라이 새언니가 준비해 놨으니까요. 이거 먼저 챙기시고 이 영상, 임원 대비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담지 못한 아주 디테일한 내용을 대한항공 출신 근영쌤이랑 제가 태도부터 답변까지 전부 다 담았으니까요. 아래 링크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아주 디테일한 예시 답변까지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대한항공 이 영상은 대한항공에 대해서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부분을 거의 다 해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스플라잇이 대한항공만 110명 합격시켰기 때문에 데이터 기반으로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항공 임원 변화 어떻게 될 건지 좀 예측해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진행 어떻게 진행되는지, 세 번째는 핵심 포인트 말씀드릴 거고요. 네 번째는 미리 준비해야 되는 질문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합격생들 공통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로 들어가면요. 대한항공 임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직전과 사실 면접관들의 어떤 걱정은 사실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오랜만에 신입들이 들어왔고 실제로 지금 교육시키면서도 MZ분들이 이제 들어왔었을 때 조금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나 이렇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비대면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면 서비스의 공감 능력이 조금은 아쉽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공감 교육 같은 거 많이 시키고 있고요. 그런 걱정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질문들이 직전부터 가치관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 친구의 성향을 물어보는 질문들로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점 면접을 10년 동안 하고 있고 또 강점 면접 책을 쓰다 보니까 그야말로 강점 면접이 정말 필요한 항공사가 대한항공이 돼버린 셈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한 그럴싸한 괜찮은 답변이 아니라 이 친구의 성격이라든지 이 친구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을 좀 질문하시고 그런 거를 파악하려고 했다. 요거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채용 인원이 좀 많다 보니까 더더욱 면접관들이 뭔가 외향적인 부분, 미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영상에서 다 걸러졌기 때문에 좀 질문을 어렵게 하진 않지만 그 안에서 이 친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직업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 갖고 있구나. 서비스에서는 이런 생각 갖고 있구나. 팀워크에서는 이런 방향성을 갖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캐치하실 수가 있는 질문들이 이번에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대한항공 임원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하고 가시면 좋잖아요. 기본적으로 대한항공은 6명이 들어갑니다. 6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앞니치를 재고 영어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다시 기다렸다가 임원을 보는 이런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앞니치 재고 그 다음에 영어 먼저 보고 좀 기다렸다가 이제 한국어 인터뷰 임원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영어는 말씀드렸지만 취미가 뭐냐, 전공이 뭐냐, 서비스 이때 해외 연수 갔다 왔는데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어? 이런 간단한 질문이고 실제로 대답만 한 줄이라도 하시면은 괜찮습니다. 알아듣는 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못 봤어 라고 생각하셔도 이게 일단 통과가 되면 임원 면접이 한국어 면접이 당락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냥 딱 터시고 임원 면접에 집중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안심시켜 드릴 수 있는 게 저희 최종 합격생, 직전 합격생 두 분이 2점대의 점수였고요. 한 분은 600점대 토익 점수였어요. 그래서 사실 600점대이다 보니까 영어 인터뷰도 아주 특출나게 보지 못했는데 최종 합격했다는 것은 대한항공은 한국어 면접에서 지금 보이는 너의 모습,
말투, 답변, 너의 생각을 보고 뽑는 항공사입니다. 그래서 요걸 꼭 염두해 주시고 한국어 면접에 임원 면접에 총력을 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조금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제 영상 면접을 했다 보니까 직전부터 키가 작으신 분들이 사실 많이 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제 구두 같은 것도 키가 작으신 분들 조금 높게 신으셔서 그리고 다른 지원자들보다 많이 작아 보이지 않게 그런 거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한항공 임원의 핵심 포인트. 대한항공 임원의 핵심 포인트는요, 질문을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2차에서는 개별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개별 질문도 나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절반은 공통 질문이 나오고, 절반은 정말 좀 특이한 전공이 있거나, 특이한 일한 경력이 있거나, 외국에 오래 갔다 왔거나, 이런 분들한테 개별을 한두 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통 질문을 쭉 물어보는 경향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뭔가 1차, 2차를 섞었다. 근데 개개인의 어떤 답변의 정확성, 방향성보다는 이 친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기성세대와 또는 대한항공 그 고객들이 원하는 그 서비스 방향, 대한항공이 원하는 서비스 방향, 폴라이트하고 승객을 존중할 수 있고 예의 바르고 그리고 좀 명확하게 말하는 이런 느낌의 대화하는 태도 이런 거를 같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 질문만 막 파시면 또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생각을 묻는 질문들을 파시고 그 다음에 내 이력서를 쭉 봤었을 때 내가 전공이 디자인이니까 물어볼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은 조금 질문을 뽑아내셔서 답변하는 전략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2개 다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어려우시면은 아래 링크에 임원 대비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롤플레이는요, 나오긴 했었는데 예전보다는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롤플레이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한항공은 2차 때 시사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묻진 않아요. 시사는 TOE가 많이 물어보죠. 그래서 대한항공은 어떤 논리성이라든지 이 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얘기를 잘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 자체, 인성, 가치관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한다. 그게 즉 팀워크, 조직생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요거 계속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대한항공 임원은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진솔, 솔직, 인성 보이려면 솔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원분들이 봤을 때는요, 저희는 너무 어리고 귀엽고 그래서 병아리 같은 존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뭘 되게 잘했어. 이런 거 해냈어. 1등 받았어. 이런 거는 사실 면접관 입장에서는 대단해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솔직하고 어떻게 보면 소탈하게 말씀하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네. 2번째는 대한항공 자연스러움이죠. 영상 면접 때도 강조 드렸듯이 임원에선 더 자연스러워야 돼요. 자연스러움. 그럼 어떻게 자연스럽냐? 사실 이거는 본인의 이미지나 강점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강점 면접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저는 좀 파이팅 넘치게 얘기하고 적극적으로 말을 합니다. 항공사 면접 볼 때도 그렇게 봤고요. 근데 대한항공은 무조건 예의 바르고 무조건 폴라이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파이팅 넘치는 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분들이 말투가 예의 바른 거죠. 근데 저는 승객분들께 좀 이런 걸 해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디에서 인턴을 하면서 이렇게 예의 바르게 하지만 좀 생기 있고 적극적인 이런 거는 살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기를 하시고 뭔가 내가 아닌 모습으로 가시려고 하시면은 어색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 성격 적극적인 거, 밝은 거, 폴라이트한 거, 침착한 거 이런 거 살려주시되 말을 하는 속도감이라든지 말을 하는 침착함, 말투는 여유롭고 따뜻하게 예의 바르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대한항공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러분의 자연스러움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셨을 때 제가 기억에 남는 것만 해도 한 분은 굉장히 모범생 같고 어떻게 보면 약간 교사 같은 느낌의 분도 최종 합격생에 있었고요. 한 분은 조금 저처럼 좀 밝고 적극적이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말투와 속도감은 굉장히 폴라이트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한 분은 정말 항공과 출신이시고 정말 따뜻하고 정말 폴라이트한 분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합니다. 공통점은 말하는 느낌이 예의 바르고 급하지 않다. 요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그러면 미리 준비해야 될 질문들
사실 직전에 나왔던 질문들이 생각을 묻는 질문들이 많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본인을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느냐, 친구들을 본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다음에 최근에 했던 가사일이 뭐가 있냐, 그 다음에 승무원이 되기 위해 노력했던 점, 그리고 본인이 승무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자질, 그 다음에 MZ들과 기성세대가 일하기 힘들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최근에 봤던 뉴스 기사 아무거나 괜찮지만 거기에 대해서 느낀 점 얘기해봐라. 이런 질문들이죠. 근데 사실은 어려운 질문은 아니고요. 이것들이 공통으로 좀 많이 나왔고요. 플러스 특이한 이력의 분들은 하나 정도. 꼬리 질문. 그쵸? 특이한 이력. 그쵸? 내가 근데 너무 특이하지 않아. 이런 분들은 거기에 포커싱 맞추기보다는 여기에 포커싱. 공통점을 포커싱 맞추셔야 되겠죠. 근데 내가 이런 경력이 좀 특이해. 전공이 특이해. 이러면은 이런 것들 같이 챙겨야 된다는 얘기죠. 플러스로 롤프까지. 그쵸? 그러면 이런 질문들을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대단한 답변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면 가사일 같은 경우에 합격생분이 얘기했던 답변에 비슷한 뉘앙스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이게 공통으로 나왔었어요. 공통으로 나왔었는데 다른 분들이 좀 대단한 걸 얘기했었어요. 예를 들면 화장실 청소 락스로 닦는다. 이거를 락스 화장실 얘기하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굉장히 좀 잘한다는 포커스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꼬리 질문으로 그럼 락스 냄새 많이 나지 않냐? 락스 쓸 때 주의해야 될 거? 꼭 락스 써야 되냐? 이런 꼬리 질문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쁘다기보다는 락스를 얼만큼 잘한다는 쪽으로 풀어가기 때문에 면접관이 그런 꼬리 질문 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희 합격생분은 실제로 이제 최근에 집이 이사를 가게 돼서 그 이삿짐 버리는 걸 도와드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근데 그게 진짜 솔직한 얘기였어요. 진짜 이사를 갔대. 그래서 바빠서 잘 못 도와드렸는데 최근에 이사를 가게 돼서 어머니가 혼자서 이삿짐 버리시는 거, 정리하시는 걸 도와드렸다. 근데 최근에는 많이 못 도와드려서 오늘 이 면접을 하면서 더 많이 도움을 드리겠다 생각이 든다. 진짜 누가 봐도 이거는 찐이다. 솔직할 수밖에 없는 답변이다. 이렇게 대단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좀 죄송스러운 마음, 엄마한테 죄송스러운 마음이 느껴지게끔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면접관들이 여기서 사고를 좀 짚고 넘어간다면요. 면접관들은 취업준비생 때 여러분들이 집안일을 많이 하지 않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자 하는 포인트는 뭘까요? 평소에 이제 솔직한 얘기를 하면서 이 친구가 이거에 대해서 집안일에 대해서 풀어갈 때 이 친구의 어떤 태도, 이 친구의 분위기, 이걸 풀어가는 흐름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대단하고 잘했고 정말 깨끗하게 했다 이게 아니라 그건 거죠. 이거를 어머니가 짐을 버리시면서 혼자 무거운 걸 이제 들으시는 게 힘들어 보여서 그러니까 이러면서 좀 따뜻한 마음. 평소에 이런 걸 많이 못 들어드려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많이 못 들어드렸지만 이런 거를 짐 버리는 거를 최근에 도와드렸다 하면서 느껴지는 이 친구의 어떤 성격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에 붙고 싶으시면 말을 예쁘게 만들어내시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은 즉흥적으로 이런 얘기, 솔직한 얘기를 꺼내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성향과 인성을 보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해되셨죠? 이거 엄청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다른 질문들에도 이렇게 적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좀 뭘 예시를 들어볼까요? 기사, 소감 이런 것도 사실 크게 변별은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면접관이 어떻게 인성을 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기사를 만약에 예를 든다면 기사를 봤었을 때 최근에 LG 트윈스가 몇 년 만에 우승을 했다. 내가 LG 트윈스를 좋아한다. 그래서 이 기사가 기억에 남는다. 이거는 이 친구가 노출이 안 됩니다. 그쵸? 근데 면접관은 뭘 보고 뽑는다? 얘기를 풀어가면서 흐름, 이유를 들어보고 이 친구의 성격을 파악한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똑같은 얘기여도 저는 LG 트윈스가 몇 년 만에 우승하는 기사가 좀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팬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오랫동안 이 우승을 위해서 이 구단, 이 선수들이 끝까지 이렇게 해왔던 그 시간들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고 우승도 우승이지만 저도 어떤 취업준비생으로서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그 열정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그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걸 느꼈기 때문에 이 기사가 좀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완전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사를 얘기하면서도 억지스럽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기사를 보면서 내가 진짜 깨달았거나 조금 느낀 거, 그런 거를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 느낌이 좀 어떠세요? 이 얘기를 제가 했었을 때 느낌이 어떠세요? 좀 뭔가를 봤었을 때 성장하려고, 스스로를 돌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즉, 그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요? 이 친구는 좋은 것들을 보면서 회사에서도 발전하는, 좀 감사할 줄 아는 친구구나. 이렇게 면접관들 사고가 움직입니다. 이게 바로 인성면접이고 대한항공에서 지금 요즘 하고 있는 생각을 묻는 질문인 거죠.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싶으시면요. 답변을 잘 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답변을 솔직하게 하면서 내 이야기나 내 생각이 나오는가 쪽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조스플라이트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합격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을 110명 배출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꺼내야지만요.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좋은 성격이 보입니다. 요거 꼭 챙겨서 합격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러면 이런 질문들 위주로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합격자 공통점. 그럼 이런 질문들을 어디서 볼 수 있어? 저희가 블로그 가면요. 대한항공 직전 기출문제를 싹 정리해서 기업 분석과 함께 자료집으로 판매하고 있고요. 링크에도 보시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매하셔도 좋고, 조스플라이 재학생분들은 따로 분석집을 만들어서 정규만 들었던 분들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블로그로 신청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합격생들 공통점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키워드로 말한다. 요거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키워드로 말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전에도 마찬가지로 질문을 딱 받았을 때요. 여러분들 생각하지 못한 질문들이 공통으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때 다른 친구도 다르게 말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다는 뜻은 여러분 자체에 떠오르는 그 키워드나 단어를 잡고 그냥 말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기사를 받았어. 그러면은 어떻게 좋은 걸로 얘기하지 조금 사고 가지 마시고 LG 트윈스 우승하게 기억나. 그러면 그 단어 키워드를 잡으세요. 잡고 이거를 내 생각을 이유로 어떻게 꺼내지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면접 답변을 1부터 10까지 유창하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떠오르는 키워드를 하나를 잡으셔서 그거를 쫙 밀고 나간다. 그냥 내 생각을 지금 표현한다. 예쁜 태도로, 예쁜 말투로 이런 키워드를 떠올리시는 전략으로 계속해서 임기응변 연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강점 면접이 대세입니다. 저희 강점 면접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대한항공은 여러분 면접관들 말씀드리지만 걸음걸이만 봐도 아시는 정말 도가 크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예전처럼 승무원의 예쁜 미소, 승무원처럼 보이겠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나는 대한항공에서 어떤 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대한항공에서 화장실 청소 힘든 건 정말 제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고객들 컴플레인 누구보다 잘 받아줄 수 있는 굿 리스너야. 이런 본인의 강점을 딱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미지 다른 분들과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합격생분들 딱딱딱 설명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의 정체성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대단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선배들 사이에서 싹싹하게 하는 사람, 아니면은 기내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화장 청소하는 사람, 아니면은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 섬세하게 끝까지 케어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본인들의 히스토리나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어려우시면 조스플라이 세언니한테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한항공 임원은 심플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좀 말씀드리자면요. 대한항공 임원분들은 보고를 많이 받으시는 아주 높은 분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딱 들으면 알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용이 엄청 말을 되게 잘한다, 유창하게 잘한다, 이런 거 뽑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을 길게 하시는 것보다는 짧은 문장, 물어본 거에 대해 정확하게 대답하시면서 예쁜 태도, 대한항공에 바로 태워도 되겠다라는 태도를 보여주시는데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대화 느낌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면접을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간절하셔서
문장을 완전히 1부터 10까지 외우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대한항공은 바로 떨어집니다. 네. 왜냐하면 대한항공의 임원 면접은 철저하게 승객과의 대화로 상상하고 면접관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키타카에 정말 뭐예요? 뭐 했어요? 최근에 주말에 뭐 도와드렸어요? 저는 실제로 좀 설거지를 좀 도와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최근에 해외여행 가셔서 사실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했지만 제가 설거지 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밥도 챙겨주시고 설거지까지 다 하시는 게 참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셔도 좀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설거지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준비한 거를 쭉 읊어낸다 이런 느낌이 드시면 면접관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내에서 승객과 대화할 때 기내식 언제 나오나요? 15분 뒤에 나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물 한 잔 갖다 드릴까요? 이렇게 짧은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보고자 하는 거고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지를 보고자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한 그 긴 문장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대한항공 임원인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임원 관련된 좀 아웃라인 핵심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근영쌤과 찍은 대한항공 임원 핵심 영상 PDF 자료집에는 더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조스플라잇이 승무원 면접만 10년 해왔고요. 그리고 저 말고 근영쌤, 지은쌤이 정말 우리나라의 최고의 면접 강사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차별화된 여러분들의 강점을 살려서 합격시키고 있습니다. 그냥 해결하는 답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이미지인지 어떤 강점이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자세하게 알고자 하고요. 그걸 살려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답변과 이미지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나대로 붙는다. 저희 임원 끝까지 해보고 또 조스플라잇과 함께 2024년도도 꼭 승무원 돼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